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내용들 한번 좀 간략하게 요약 적어놨던 것들 한번 정리만 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나왔는데 처음 시작은 또 트위터 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핵심 주제가 트위터 공시 자료에서 봇이 차지하는 비율이 5%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론이 생각하기엔 최소 20%이고 심지어는 50%나 90%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 트위터 측에서 보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론이 너무 납득하기 힘들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훨씬 더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가 중요한 이유 자체가 온라인 공간에서 최대한 포용력이 있으며 사람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라고 본다고 했고 이게 꼭 트위터이든 아니든 그런 공간 자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정도 핵심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 첫째가 포용성. 이제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배제되고 이런 것 자체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투명성이 포용성과도 연결이 되는데 특정 트윗이 더 많이 노출되고 특정 트윗이 덜 노출된다면은 이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는 배제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또 신뢰성과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서 또 극우 한 10%씩만 하나는 그런 공간으로서 트위터 혹은 이런 온라인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게 뭔가 옳지 않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그 맥락을 보게 되면은 테슬라에서 많은 고용도 하고 있고 친환경으로 사회를 바꿔나가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테슬라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지 못했던 게 상당히 오랜 시간입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고 그 이유가 민주당이 노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 현재 정치 상황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정치적으로 독점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고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민주당과 비교해서 보자면은 기업 인사들과 종교계에 훨씬 더 이 대중이 아닌 대중 인구수에 비례하지 않는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이제 민주당은 노조고 공화당은 기업 인사들, 종교계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회사는 하나지만 사실 그 내부를 살펴보게 되면은 6개 이상의 회사들이 뭉쳐져 있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인지도 살펴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사실 조립이 주이고 그다음에 조립한 걸 딜러로 이동하면서 공급망 관리 정도만 하는데 혹은 간혹 엔진을 만들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파트는 공급업체가 만들어서 이걸 조립하는 게 끝인데 테슬라는 이걸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공급업체가 기존에 이 자동차 제조사들한테 납품하는데 테슬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거기에 더해서 내연기관차의 주유소에 해당하는 슈퍼차저까지 이제 만들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의 수직 통합이 정말 엄청난 수준인데 이렇게 수직 통합을 하는 이유가 이게 수직 통합에 뭔가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공급 업체에서 테슬라가 요구하는 변화 속도를 따라오는 곳이 없기 때문에 테슬라가 직접 다 해야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역시 모두 직접 제작을 하였고 또 오토파일럿 팀은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팀이라고 자부심을 여러 번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FSD 같은 경우 최근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을 보여주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거의 완성에 가까운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FSD 사용자가 올해 말까지 100만 명으로 아주 크게 올라갈 걸 예상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정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이 FSD에 사용되는 칩까지도 직접 만들었고 현재도 이 칩을 만드는 팀이 여전히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는 최고의 팀이다라고 또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에서 이 FSD 자율주행에 필요한 칩을 직접 만들지 않았다면 GPU를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 문제도 있고 공간 문제도 있고 발열 문제도 생기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직접 칩을 개발해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자율주행과 함께 슈퍼컴퓨터인 도저팀마저 존재하고, 슈퍼컴퓨터도 테슬라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모이고 있는 엄청난 주행 데이터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도조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와 함께 테슬라 보험 비즈니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험비로서 상당히 큰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스비의 한 3, 40%만큼을 보험비로 지불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보험업계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구조이고, 이 보험회사에서 마지막 고객까지 가는데 10개가 넘는 회사를 거치면서 보험비가 터무니없이 올라가고, 또 보험비 산정 자체도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자 개개인의 특징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그룹의 통계를 보면서 보험비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20대이면서도 안전 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있다면은 안전운전 파트는 무시하고 20대라는 부분에서 높은 보험비가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 개인의 운전 습관, 실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비가 산정되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한 보험비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한 동시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안전 운전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위터 인수와 관련해서 우려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위터 공시에 나온 봇 비율과 실제 봇 비율에 심각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그리고 트위터 봇의 비율이 높아진다면은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로서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제 트위터의 매출의 70%는 브랜드 광고이고, 이 브랜드 광고의 핵심은 실제 트위터를 사용하는 액티브 유저입니다. 근데 이 액티브 유저로 집계가 되었던 게 알고 보니까 봇이었다라고 게 알려지게 된다면은 이제 브랜드 광고 매출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급격하게 광고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과정에서는 왜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을 했고, 이제 다시 살펴보니까 공시 자료에 심각한 에러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게 실제 에러가 맞다면은 이전의 인수 협상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에서는 왜 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추측으로는, 최악의 추측은 이제 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벌써 인지하고 있고, 왜냐면은 본인의 매출이 70%가 브랜드 광고인데 봇이 많다라고 하면 이 핵심 매출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써 무시했다. 최악의 상황이 나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다라는 게 최악의 추측이고, 최선의 추측은 그냥 업무 태만, 능력이 많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를 가상화폐 페이먼트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벌써 위챗이 좋은 선례를 남겼고, 이를 모델링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꼭 트위터가 아니라도 새로운 앱을 통해서도 만들 수 있고,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토론 플랫폼은 이게 트위터를 통해서든 혹은 신규 애플리케이션이든 분명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약을 한 내용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방송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